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냉방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바다나 계곡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찌는 듯한 더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이 더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사용하는데요. 이 에어컨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선물하는 동시에 냉방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사실 냉방병은 의학적으로 딱 정해진 병명은 아닙니다. 감기처럼 이거다 하고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아니라는 거죠. 에어컨 같은 냉방 기기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오래 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싸잡아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특히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바람을 너무 오래 쐴 때 주로 발생한다고 하죠. 몸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종의 생체 리듬 교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신경계나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냉방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가장 흔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과도한 실내외 온도 차이입니다. 여름날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살 것 같다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는데 실내 온도를 20도 아래로 설정한다면 외부 기온에 맞춰 확장됐던 혈관들이 갑자기 수축하고 체온 조절 중추가 혼란을 겪는 거죠. 일반적으로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에서 8도 이상 벌어지면 냉방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니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레지오넬라증입니다. 이건 냉방병으로 보기보다는 에어컨 냉각수나 공기가 레지오넬라균이라는 세균에 오염돼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죠. 레지오넬라균은 습하고 따뜻한 환경, 즉 에어컨 내부의 냉각탑이나 배관에서 번식하는데 에어컨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염되면 고열, 두통, 근육통 같은 독감과 비슷한 증상부터 심하면 폐렴까지 올 수 있으니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세 번째, 밀폐된 환경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창문을 꼭 닫게 되는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각종 오염물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면 두통, 눈이나 코, 목이 건조해지는 증상,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습도 저하도 냉방병의 한 원인입니다. 에어컨은 공기를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습도도 함께 낮추는데 실내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 코와 목 안의 점막이 마르고 이렇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더 쉬워져서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지죠. 습도가 낮아지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안구 건조증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방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증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첫 번째는 감기와 아주 비슷한 증상들입니다.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연달아 나오고 목이 칼칼하고 아프고 기침이 콜록콜록 나오는 거죠. 나 감기인가? 싶겠지만 에어컨 바람 아래 오래 있었다면 냉방병일 가능성도 큽니다. 두통도 감기와 비슷한 증상인데요. 에어컨 찬바람에 노출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뇌혈관이 수축되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로감이죠. 자꾸만 피곤하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냉방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차가운 환경에 있으면 마치 보일러를 계속 돌리는 것처럼 체온을 유지하려고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로 인해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죠. 세 번째, 소화기 증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심지어 변비가 생기기도 하죠. 찬 바람 때문에 배가 차가워지면서 장 운동이 둔해져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식욕부진을 겪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근육통이죠. 찬 공기에 노출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경직되면서 어깨나 목, 허리 등 근육이 뻐근하는 등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찬물에 들어가면 몸이 움츠러드는 것과 같죠.
심하면 관절통이나 손발 저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특이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바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악화입니다. 찬 기운이 자궁에 영향을 주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 특히 더 조심해야겠죠? 평소보다 생리량이 줄거나 냉대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지럼증, 손발이 붓는 부종, 오한이 들거나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는 증상,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슴 두근거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여름철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냉방병을 한 번쯤 의심해보고 단순히 감기려니 하고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냉방병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하고 실외 온도와는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춥게 느껴진다면 에어컨 온도를 조금 올리거나 긴 소매옷이나 담요 같은 걸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잠을 잘 때는 체온이 더 떨어지기 쉬우니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환기이죠. 2시간에서 4시간마다 한 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씩이라도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탁한 공기는 냉방병을 넘어 다른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공기 순환은 필수이죠. 세 번째, 적절한 습도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가장 쾌적하며 적정 습도를 유지할 때 눈과 코, 목을 보호할 수 있죠. 네 번째, 에어컨 청결은 필수입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레지오넬라균 같은 위험한 세균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필터를 자주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도 세균으로 인한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냉방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키워주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혈액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냉방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생활 습관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평소 면역력이 약하거나 천식, 알레르기, 심폐기능 이상, 관절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냉방병에 더욱 취약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냉방병에 더 취약하다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악화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꼭 냉방병을 의심해보세요.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건강지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